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보면 소켓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글들이 다 목록화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TW 소켓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채팅 예제를 만들 때 TW 언더바 소켓 클래스를 사용해서 채팅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부분이 궁금하다면 여기 있는 4단계 자료를 보시고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공부가 완료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TW 소켓을 이용해서 바로 채팅 서버와 채팅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채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네 단계를 걸쳐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가 지금 요 라이브러리고요. 이 클래스, 그러니까 TW 언더바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여기 헤더 파일 안에 정의되어 있고, 이제 이것을 디버그 모드와 릴리즈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는 이 라이브러리와 헤더 파일을 사용해서 만들 것입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요, 서버 프로그램부터 소켓 서버 프로그램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요. MFC 형태로 만들 거기 때문에 MFC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겠습니다. MFC ATL 카테고리에 있는 MFC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여기는 여기 안 적었네요. 제가 소켓이라고 카테고리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게 채팅 서버이기 때문에 채트 서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앞에 C가 오면 클래스 이름에 C하고 헷갈려서 이게 클래스가 엉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채트 서버 이렇게 안 하고 이그잼 서버, 이렇게 이그잼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그잼 서버라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화 상자 기반으로 할 거고요. SDL은 빼고 시작하겠습니다. 건드릴 거 없고요. 그 다음에서 여기서 정보 상자만 빼시면 됩니다. 정보 상자를 빼면 대화 상자가 하나 적게 만들어져서 아무래도 소스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제를 만드실 때는 정보 상자는 제거하고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다 쓰지 않는 기능이고, 여기에 윈도우즈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C 소켓, 그러니까 MFC가 제공하는 소켓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클래스를 쓰는 경우에 체크하는 건데, 저희는 윈32를 기반으로 소켓 API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쓸 거라서 이걸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쓰지 않을 거라서 다 제거하고요. 공용 컨트롤 매니페스트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선택할 거 없이 이제 어떤 클래스들이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화면이니까 그냥 바로 마침 누르시면 완성됩니다. 네, 그 간단하게 제가 계속 영상에서 설명하듯이 이게 로딩하는 동안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10인의 PP가 있는 쪽에 가서요, 필요 없는 거 정리도 하고 만들어지는 동안, 그죠?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지우시면 돼요. 그렇다 왕창 다 지우시면 안 되고요. 요것만 남겨두시면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 되었으면 이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리소스에 가서 다이얼로그에서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를 여시고요. 여기 이제 얘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럼 대화 상자에 해야 될 일이 대화 상자 속성을 열어서, 그죠? 여기에 굴림으로 바꾸고요. 그죠? 굴림에 보통 9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앞에 굴림 앞에 골뱅이 붙은 것은 한글이 세로로 쓰여지는 한글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목이 없어서 간단하게 채팅 서버라고 제가 입력을 했고요. 엔터 치시면 여기 채팅 서버라고 나옵니다. 채팅 서버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팅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입력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리스트 박스를 하나,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채팅 입력은 하지 않을 거고요. 클라이언트 간에 채팅하는 거라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채팅한 내용을 확인만 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만 하나 추가해서 상태 확인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리스트 박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이 리스트 박스가 추가되면 IDC 리스트 1이라고 속성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디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을 그냥 이벤트 채트 리스트라 해도 되고요. 저는 이벤트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채팅 내용만 추길 게 아니라 뭐 시스템의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다 출력할 거라서 이제 IDC 이벤트 리스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것은 이제 리스트 박스는 다른 컨트롤과 달리 좀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컨트롤 변수 등록해서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변수 추가에 가서 이벤트 리스트라고 만든 우리 리스트 박스를 제가 이벤트 리스트 이렇게 변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변수와 이 컨트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고 이 변수를 쓰면 이 컨트롤이 반영이 됩니다. 마침을 누르시면 등록이 되고요. 이제 이미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다이얼로그 헤더에 가보시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이얼로그가 저장이 안 됐는데 이제 버그가 있어서 여기 다이얼로그 리소스 저장하는 걸 항상 이 탭에서 저장해 주시면 버그가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헤더 파일 이제 바뀐 데 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우리 소켓을 쓰려면 이제 리소스 작업은 끝났고 이제 우리 소켓을 쓰려면 TW 소켓을 쓰려면 이제 필요한 작업을 몇 가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도록 전처리기 등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헤더 파일과 라이브러리는 스탠다드 fx 파일에다 제가 넣을 건데요. 솔루션 탐색기에서 스탠다드 fx 좀 헤더에 넣으면 좋은 게 모든 헤더 파일들이 다 모든 소스 파일들이 이 헤더 파일이 기본적으로 읽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소켓 당연히 에러 나겠죠. 지금 이 파일이 없을 테니까. 일단 파일을 제가 이렇게 3개를 준비해 놨는데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 자료에도 아마 이 파일들이 같이 링크 될 거기 때문에 이 파일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그잼 서버라고 되어 있는 여기 이 소스 파일하고 이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이 폴더에다가 아까 그 보여준 이 파일 3가지를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이제 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CPP에 가서 사실 저 헤더 파일에 설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 헤더 파일을 복사를 하고 나면요. 열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라고. 이렇게 넣으면 소켓 쓰고 싶으면 이 헤더 파일 쓰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사하셔서 CPP에 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가 스탠다드 fx.cpp에다가 아까 헤더 파일에서 복사한 요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 파일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쓸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등록하는 건데 이게 실제로는 프로젝트 속성에서 링커 쪽에다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링커 쪽에다가 모든 옵션에 가서 여기다가 추가 종속성이 있는데 이런 데다 넣으면 라이브러리 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 구성에 보면 디버그 릴리즈 나눠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디버그 따로 설정하고 릴리즈 따로 설정하고 아니면 또 다른 속성이 생기면 거기 또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지금처럼 전체례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라이브러리 있는 링커 쪽에다가 이 라이브러리가 등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소켓 2 언더바 32.lib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소켓을 쓰겠다는 기본 라이브러리.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윈도우즈에서 원래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 언더바 TW 소켓과 R 언더바 TW 소켓이 우리가 만든 그 TW 소켓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 언더바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 이 정의는 현재 이게 디버그라고 선택했을 때 이게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버그라고 선택을 해놨으면 이 라이브러리가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걸 내가 릴리즈라고 선택하면 이게 약간 어둡잖아요. 얘가 어두워지고 얘가 밝아지면서 이 라이브러리가 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옵션을 이용해서 디버그용 라이브러리를 쓸 것인지 릴리즈용 라이브러리를 쓸 것인지 이 선택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설정을 바꾸더라도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스를 바꾸지 않고 라이브러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 흐르기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둔 것이고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는데 자신 없으시면 여기 헤더 파일에 제가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그 자료에도 잘 적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소켓을 쓰기 위한, 그러니까 TW 언더바 소켓을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습니다. 준비 작업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서버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이제 유저들의 채팅 내용을 관리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팅 서버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클라이언트들을 받아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의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것인지 정의를 해놓고 쓰는 게 좋거든요. 보통 시스템이 저희는 무한대로 클라이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쓰는 사용자들이 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자기가 미리 계산해서 사용자 수를 제한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시스템에 따라서 계산의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샘플이니까 그냥 정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유저 카운트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정해놓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TW 언더바 소켓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 TW 언더바 소켓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부모 클래스고요. 부모 클래스고 여기에서 상속받아서 TW 언더바 서버 소켓이라는 게 서버용 소켓이고 그 밑에 보면 TW 언더바 클라이언트 소켓인 게 클라이언트 소켓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 클래스, 공통 부모 클래스고 이 클래스 밑에 서버 소켓과 클라이언트 소켓이 있는데 저희는 이 서버 소켓을 이용해서 지금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이 서버 소켓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제공하는 클래스를 그대로 쓰면 뭐 바꿀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바꿔서 이 서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TW 언더바 서버 소켓에서 그 마이 서버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작업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추가를 하면 되는데 먼저 간단하게 객체 상승자를 먼저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객체 상승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뭐 페어런트 이렇게 적은 건 이 클래스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 이 대화 상자에 그 리스트 박스 만들어 놨잖아요. 그 리스트 박스에다가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습니다.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하면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제가 이 서버 소켓에서 직접 이제 출력하려고 출력할 건데 그렇게 하려면 이 클래스가 이 대화 상자를 주소를 알아야지 거기에 있는 함수들을, 그러니까 함수를 쓰든지 뭐 리스트 박스를 쓰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클래스가 이 대화 상자 안에 있는 이 리스트 박스를 쓰기 위해서 이 대화 상자의 주소를 알도록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이 대화 상자의 주소를 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려면 이 클래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인자로 넣어줄 겁니다. 이걸 만들면서 이걸 인자를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클래스는 이 대화 상자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참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그 키워드를 만들고 마이 키워드를 쓰시고 마이 서버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클래스가 이 대화 상자가
이 서버 소켓 클래스를 자기 멤버로 잡아서 쓸 건데, 결국 이놈이 그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출력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출력은 결국 이 클래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가 이 대화 상자에 있는 이 리스트 박스에다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이 객체에서, 이 클래스에서 지금 이 대화 상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객체 생성자로 이 대화 상자의 주소를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리고 넘기는 방법은 이 대화 상자 클래스에서 이 객체 생성자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 컴마를 하시고 마이 서버가 아니죠. 이름이 m서버 하시고 이렇게 this라고 적어주시면 이렇게 적어주시면 지금 여기 우리가 적을 때 객체 생성자를 아무 키워드를 안 적으면 이게 프라이빗이거든요.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this를 적어주시면 이 객체로 이 this, 즉 이 대화 상자의 주소가 넘어가고요. 이 주소 넘어간 게 지금 이 클래스에 이 객체 생성자 이 주소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이제 이 주소를 이 클래스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들어왔다고 바로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이걸 제가 보관해 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클래스가 이걸 멤버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변수와 이 클래스는 생명 주기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소 받아두는 걸 기억해 놓으면 계속 이 클래스가 없어질 때까지는 이 주소를 거의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rivate 해서 이것을 이렇게 mp-parent라고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에다가 지금 보시는 이 전달된 이 포인터를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대입해 주시면 이제 얘가 이 포인터를 이 대화 상자의 포인터를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뭐 출력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에 접근하게 할 겁니다. 여기에 접근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객체 생성자는 얘가 이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할 때 앞에 27이라고 적는 건 우리가 그 클래스에 설명했듯이 패킷의 제일 앞에다가 우리 프로토콜을 구별짓기 위해서 제로x 27이라는 값을 쓰겠다는 뜻이고요. 구별자, 우리 프로토콜 구별자로서 27, 16진수 27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수는 최대 50명까지 쓰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는 우리 그 소켓에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쓰는 클래스가 TW 유저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쓰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IP 기록하고 하는 것들은 이 객체로 다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정보를 쓰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를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클래스를 그대로 활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TW 유저 데이터를 쓰시면 필요한 정보는 얘가 이 클래스가 다 관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소켓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정보 갖추는 건 되었는데, 문제는 이 mp-parent에다 이용해서 그 리스트 박스 쓸 때 지금 보시면 이 리스트 박스가 퍼블릭으로 잡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컨트롤 변수 추가를 하면 자동으로 퍼블릭을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클래스 점 찍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클래스 자체가 객체라서 얘를 바로 쓰셔도 사실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객체 지정 개념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는 아니실 거고 처음 배우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퍼블릭이라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인터페이스 함수를 만들어서 다른 객체가 지금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객체에 있는 정보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멤버 함수를 만들고 인터페이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 리스트 박스에 항목을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add 이벤트라고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함수에다가 스트링을 하나 넘겨주면 이 add 이벤트라는 add 이벤트가 그 이벤트하고 API하고 이름이 셋이구나. 상관없군요. add 이벤트니까 이름이 중복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확실하게 중복 안 되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이벤트 스트링이라고 멤버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함수를 CPP에다 등록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등록을 했고요. 지금 add 이벤트 스트링 등록했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용자가 이 add 이벤트 스트링을 호출해서 문자열을 넘겨주면 이 문자열을 예, 여기다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등록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insert string 해서 -1 그죠? 끝으로 추가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사용자가 준 거 그냥 바로 추가를 할 수 있죠, 리스트 박스에. 그런데 직접 이렇게 이 함수를 바로 쓰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객체 제한 개념을 살리려면 이렇게 멤버 함수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왕 이렇게 한 김에 문자를 추가하고 거기에 커서가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기능까지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nsert string 함수가 반환하는 값이 현재 추가된 항목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걸 반환값으로 잡아서 event list second selection 함수를 호출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쓰시면 예, 그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서버가 동작하거나 할 때 뭔가 자기가 출력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이 대화 상자에 add event string을 호출하고 문자를 쓰면 대화 상자에 있는 그 리스트 박스에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항목이 저장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지금 이 mp parent가 이거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mp parent 화살표 아까 add event string 함수 호출하고 쓰면 이제 여기다가 이 리스트 박스에 기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TW 소켓 서버 클래스가 이제 객체 생성 전까지는 작업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서버 기능을 구현하려면 거기 설명에도 있듯이 그 accept 작업과 뭐 read 작업, 그다음에 close 작업 이런 것들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처리 작업은 우리가 이 TW 서버 소켓에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함수만 우리가 오버라이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업만 추가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쓸 작업은 그 사용자가 이제 accept, 클라이언트가 accept 돼가지고 이제 커넥션을 했어. 그럼 내가 accept를 해주잖아요. accept를 해줄 때 어떤 사용자가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했습니다. 이런 멘트는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버라이딩 해야 될 첫 번째 함수가 뭐냐면 add work for accept라는 함수예요. 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함수고요. 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내가 그 재정의 하려고 지금 버추얼로 상속을 받았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하면 이미 버추얼로 된 함수라서 여기서 안 적어도 되는데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딩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버추얼을 한 번 더 적은 겁니다.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녹색으로 에러 나는 건 이걸 함수 정의를 안 해서 에러가 나는 거니까 그 부분 이제 정의를 해주면 되겠죠. 보통 이제 작업을 이게 지금 클래스가 여기 클래스와 이 클래스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제대로 작업하려면 myserver.cpp 이렇게 따로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소스를 좀 간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화 상자 클래스인데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의 제일 위쪽에다가 void 예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지금 이 함수가 지금 이 함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정의된 거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다시 쓰려고 재정의를 했고요. 이게 이 함수가 언제 호출되냐면 그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함수를 호출해서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면 서버에서는 accept를 이용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접속을 받아주게 되는데 그 받아준 직후에 클라이언트한테 하고 싶은 행위가 있으면 여기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W 서버 소켓이라는 이 클래스는 사실 받아만 주고 그 사이에 어떤 멘트를 출력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제가 추가하면 그게 이제 추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멘트를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클라이언트 이제 IP를 갖고 어떤 IP에서 접속할 때니까 어떤 IP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요. 그럼 뭐 어떤 사용자가 접속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요 인자로 넘어옵니다. 지금 인자로 넘어오는 이 정보가 현재 접속한 사용자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 클래스 정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C스트링 클래스를 해서 문자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AP 유저가 지금 접속한 서버 그 사용자의
IP를 얻어와서 이 퍼센트를 퍼센트 S로 찍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어떤 IP에서 새로운 사용자가 접속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제 화면에 보여줘요. 그러니까 리스트 박스에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리스트 박스에 추가해 주려면 아까 우리가 np 페어런트를 이용해서 add event string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np parent, 그러니까 대화 상자의 add event string을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구성한 이 문자를 출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화면에다가 그 add event string으로 그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IP를 담은 상태로 출력, 그러니까 실제로 접속한 사용자의 IP가 찍히면서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사용자가 접속을 해제했을 때 어디서 이제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이런 멘트도 출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로즈 했을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나갈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고요. 여기 똑같이 나가는 사람의 정보가 들어있고 어떤 이유로 나가는지의 에러 코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에러 코드를 보고 멘트를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종료를 해도 이 함수는 호출되고 비정상적으로 종료해도 이 함수는 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는 이 에러 값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함수도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여기다가 어떤 사용자가 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멘트를 구성할 거고요. 멘트는 어차피 기본 멘트는 똑같으니까 저는 아까 위하고 똑같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여기 이제 나가는 사용자의 IP를 얻어와서 어디에서 사용자가 접속을 해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할 거고, 이 대화 상자의 add event 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그 내용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접속했을 때, 사용자가 접속했을 때와 사용자가 접속을 해지했을 때 출력해야 될 멘트는 이미 기록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소켓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주거나, 그죠? 아니면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함수가 process receive data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정보를 서버로 보냈을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함수고, 이 네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데, AH 소켓은 당연히 지금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송한 클라이언트의 소켓 핸들이 들어있고요. 이 메시지 아이디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가 어떤 종류의 메시지인지를 알려주는 아이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리시브 데이터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가 들어있으며, 이 바디 사이즈에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의 크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더를 뺀 정말 바디, 그러니까 BS가 지금 바디 사이즈 약자로 제가 디파인 해놓은 건데, 말 그대로 헤더 뺀 바디, 순수 바디 크기가 들어있고, 여기 순수 바디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호출될 때는 이미 헤더와 바디가 분리가 되고 바디 정보만 이 포인트로 넘어오고요. 이미 분리된 헤더 정보는 이쪽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미 내부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제 채팅 정보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채팅 작업 서버가 해야 될 채팅과 관련된 작업은 이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했을 때 이제 접속을 하고 어떤 정보를 보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전달받은 정보를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결정을 하면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채팅만 받아서 처리할 거거든요. 채팅 데이터만 받아서 처리할 거거든요. 그 채팅 데이터만 받아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메시지를 하나만 지금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정의하는 걸 제가 깜빡하고 안 했는데, 헤더에서 우리가 사용할 메시지 정의를 하나 할게요. 그냥 이건 자기가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메시지 약자로 쓸 거고, 채트 데이터, 뭐 채트 메시지, 뭐 채트 데이터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걸 1번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채팅 데이터는 메시지 아이디가 1이다. 그럼 여기 이제 1이 들어오면 채팅 데이터가 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하나밖에 안 써서 굳이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예제를 가지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또 보여드릴 거거든요.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아이디는 하나씩 예제마다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채팅 데이터만 쓸 거기 때문에 얘를 1번으로 먼저 잡았고요. 그러면 이제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낼 때도 채트 데이터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도 똑같이 채트 데이터라는 메시지로 보낼 겁니다. 채트 데이터라는 메시지는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실제 채팅 데이터만 들어있게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도 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냈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채트 데이터 메시지가 왔다라는 뜻은 채팅 데이터,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지금 나한테 채팅 데이터를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채팅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건 이 함수가 0을 반환하면 실패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그 처리가 그 네트워크 진행을 막아버리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처리했으면 무조건 리턴 1이 반환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시면 그러니까 채팅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네트워크 이 소켓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0이 아닌 1을 반환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걸 자기가 해당 소켓을 마비시키거나 그러니까 잘못된 사용자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사용자가 붙어서 엉뚱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리턴 0이라고 소켓을 끊고 리턴 0이라고 반환하면 그 소켓 클래스가 알아서 그 소켓을 이제 쓰지 않도록 막아버릴 겁니다. 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채팅 데이터를 보냈다면 그 채팅 데이터를 우리 쪽 그 서버에 있는 그 리스트 박스에다 출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지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그 채팅 메시지만 보냈기 때문에 그 채팅 메시지를 그대로 그냥 출력만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끼리 봤을 때 누가 지금 채팅 글을 썼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서로 오해도 하고 누군지 구별도 못하니까 그 앞에다가 클라이언트는 그냥 채팅 메시지를 보냈는데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들의 IP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그 채팅 메시지 앞에다가 이 메시지를 전송한 클라이언트의 IP를 붙여가지고 다시 모든 접속한 클라이언트들한테 전송하도록 코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채팅 내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시스템 클래스를 사용해서요. 먼저 앞에 IP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보낸 사용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지금 이 소켓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사용자들 중에서 이 소켓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를 먼저 찾아야지 그 사용자 IP를 붙일 수 있으니까 이 소켓을 가지고 어떤 사용자, 그러니까 TW 유저 데이터에 관리되고 있는 사용자들 중에서 어떤 사용자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 찾으려면 여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find user data라는 함수가 있고요. 지금 캐스팅을 이걸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소켓을 여기 이 find user라는 함수에다 넣어 주시면 이 함수는 이 클래스에서 TW 서버 소켓에서 제공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소켓 핸들을 집어 넣어 주시면 이 소켓 핸들을 가지고 있는 그 유저 데이터 클래스의 주소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켓을 관리하는 객체를 바로 얻어서 여기 가시면 이 객체 안에 그 방금 저 소켓에 해당하는 IP도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P도 같이 소켓 핸들이랑 IP를 묶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검색한 유저의 get IP를 하시면 방금 이 채팅 메시지를 보낸 그 사용자의 IP가 여기 찍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자가 보낸 정보는 여기 들어있는데 지금 캐릭터 포인트로 왔죠. 캐릭터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클라이언트가 유니코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게 만들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 유니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전송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찍으려면 유니코드로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캐릭터 포인트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어차피 유니코드로 들어 있는 것이라서 그냥 강제로 여기다가 유니코드로 캐스팅을 했어요. 예, AP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제 어떤 IP에 L자가 빠졌네요. 우리 유니코드 쓸 거기 때문에 앞에다 L자를 이거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P와 채팅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 사용자가 보낼 때는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냈으면 지금 여기 찍힐 여기 str에는 뭐 192.168.0.9 이런 식으로 돼서 그 IP가 찍히고 그 뒤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멘트가 같이 추가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멘트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 구성된 멘트를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버에서 먼저 찍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부모 현재 대하상자죠. 대하상자의 리스트 박스에 이 내용이 먼저 찍히는 거죠. 찍히게 되고 이제 찍고 나서 이 내용을 다시 클라이언트들로 모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보내는 사람조차도 자기 리스트 박스에는 자기가 직접 찍지는 않거든요. 적지는 않고 서버가 보내주는 그 채팅 데이터로 적기 때문에 여기 서버가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메시지니까 이렇게 구성된 이 정보를 전부 다 다시 전송을 해주는 코드를 여기에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맥스 유저 카운트를 써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우리가 만들어질 때 맥스 유저 카운트를 값을 넣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몇 명의 사용자인지를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가지고 있는 정보가 mmax 유저 카운트라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대문자로 max 유저 카운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변수를 써도 동일합니다. 즉, 지금 이 서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사용자 최대 50명이죠. 50명의 사용자만큼 루프를 돌면서 접속된 사용자를 확인하는 코드를 먼저 구성을 합니다. get 핸들이 현재 접속된 소켓의 핸들을 체크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접속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실제로 unsigned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값이 맞죠. 0x ff 예, 이 값입니다. 그러니까 unsigned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제일 큰 값, 그죠? 그게 이제 우리 invalid 소켓이라고 하는데 그 소켓이 이제 invalid 소켓이라는 값이 저 마이너스 1 또는 저 F 8개인 값입니다. 그래서 소켓이 접속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1 값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접속된 사용자 목록에서 핸들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놈만 찾았어요. 그 사용자들한테 지금 이 구성된 이 str 값을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아닌 사용자들을 찾았어요. 거기다가 자, send 프레임 데이터가 그 메시지 아이디와 데이터를 구성해서 자동으로 패킷을 만들어주는 함수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제공을 하는 거고, 현재 이 접속된 사용자가 있다면 그 사용자의 소켓 핸들을 사용해서 nm chat 데이터, 우리가 채팅할 때 메시지 아이디로 쓰는 약속한 값이 있죠. 1번 값을 기록을 하고 그 뒤에다가 이 str을 써주면 됩니다. str 써주는데 이 str이 지금 유니코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송할 때 이 타입이 뭐냐면 const 캐릭터 포인트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먼저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const w 캐릭터, 이게 그 연산자 오버로딩이 되어 있어서 이걸 쓰면 이제 이 클래스가 관리하고 있는 내부 데이터의 주소가 반환이 되고요. 그 주소를 다시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제 이 str 객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그 문자열의 시작 주소가 캐릭터 포인터로 결국 캐스팅 돼서 이 send 프레임 데이터로 전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바이트를 보낼 것인가는 이 문자열 길이만큼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sc 스트링 클래스의 get length 함수를 쓰면 문자열 길이를 알 수 있는데 백슬래시 제로까지 보내야 되니까 더하기를 해줘야 되고요. 유니코드는 그 아스키와 비교했을 때는 2바이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문자 하나가 2바이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곱하기 2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지금 이 str이라는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자열 정보가 이 크기만큼, 그죠? 문자를 예 곱하기 2한 크기만큼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채팅 정보,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 보내면 거기 앞에다가 그 사람, 문자를 보낸 사람의 IP를 붙이고, 그죠? 붙여고 자기 그 서버 리스트 박스에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자기한테 접속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접속이 안 돼 있는 애들 빼고 접속되는 애들한테 전부 다 다시 nmchat 데이터에서 이 IP가 붙은 이 문자열을 다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문자열을 받아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서버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일단 이제 클래스 작업은 끝났습니다. 클래스 작업은 여기까지 하면 다 클래스 작업은 완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거 한번 컴파일하면 에러 날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에러가 나는지. 네,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냐면, 여기 에러 첫 번째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에러가 났습니다. 이 DLG, C exam 서버 DLG, 지금 여기서 에러, 인텔리전트는 지금 에러가 아닌 걸로 보고 있거든요.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인텔리전트는 이미 읽어서 두 번 읽으면서 다 체크를 됐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으면서 컴파일을 하게 되는데, 마이 서버를 이제 컴파일 할 때 보면 C exam 서버 DLG를 만났겠죠. 만났는데 실제로 이 클래스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한 번에 읽으면서 컴파일을 하는데, 이걸 읽는 시점에서 이 클래스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저희가 포인터를 썼기 때문에 얘는 단순 타입으로 참조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않은, 이미 정의되어 있지 않는 클래스를 마이 서버 클래스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에러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요 위에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걸 올리는 순간에 얘가 에러가 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먼저 찾고 얘는 본 적이 없는데 또 나오니까 에러가 날 거기 때문에 서로 순서를 바꾼다고 이 에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 블로그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찾아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에러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에서 똑같잖아요. A, B가 함수가 서로 호출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위에 있는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죠. 이것처럼 클래스 원형만, 클래스 이름만 여기다가 클래스, 우리가 에러 나는 이 클래스 있죠. 요것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컴파일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C exam 서버 DLG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특별한 에러가 나지 않고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만 선언하면 컴파일러가 밑에 이런 클래스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에러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겨줍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는 에러가 엄청나게 났는데 지금 에러가 싹 다 없어졌죠. 그게 이제 요거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가 서로 이제 상호 참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이 서버는 이걸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그잼 서버는 또 다시 마이 서버를 쓰는, 이게 서로 상호 참조 구조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가 위에서는 될 수가 없는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클래스가 밑으로 가고요. 그 다음 이렇게 참조되어지는 클래스가 위에다 쓰고, 대신 이제 이 선언을, 그러니까 에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이 클래스 C exam 서버 DLG라고 하나만 써주시면 이제 컴파일러는 에러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밑에 내려가서 다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를 없앴고, 그 다음에 DLG에서 이 서버 클래스를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 윈도우즈 서켓 기본이 메시지 기반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단순히 얘는 그 서버 클래스만 선언되었을 뿐이지, 딱히 이 M서버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동작을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M서버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코드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코드는 이제 대화 상자에 이니셜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대화 상자가 만들어지고 출력되기 직전에 호출되어지는 이 이니셜 다이얼로그 함수에다 지금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서버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현재 이 서버가 어떤 IP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그냥 기본 디폴트 IP로 쓰겠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노트북이든 PC든 그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IP를 확인하고 그 IP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찾기 버튼 눌러서 커맨드라고 치시고요. 여기다가 IP
config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기 IP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보시면 그쵸? 192.168.0.118이 제 IP고요. 이 IP를 이제 제가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써주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쓰시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IP 컨피그를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18이었죠? m 서버 그다음에 스타트 서버라는 함수가 제공이 되거든요. 이건 똑같아요. 그 TW 서버 소켓의 클래스 제공하는 함수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여기다가 잠시만 제가 확인을 118이는요. 자기 서버 서비스를 시작할 IP를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192.168.0.118 하고요. 그 다음 포트 번호는 자기가 그냥 사용하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하고 여기는 이제 윈도우 핸들 메시지를 전달받을 윈도우 핸들인데 m_hwnd가 지금 현재 대화 상자의 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상자 클래스의 멤버로 m_hwnd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선언한 변수가 아니라 MFC의 C 다이얼로그에서 C 윈도우에 있는 멤버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에 핸들 값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즉, 이 소켓과 관련된 메시지가 발생하면 이 핸들에다 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대화 상자한테 그 메시지가 오도록 지금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소켓에서 사용할 IP와 포트 번호를 이렇게 자기가 정하시면 되고, 이거는 시스템 번호로 맞춰서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이 번호는 자기가 결정해서 적으면 되는데 100번 이하를 쓰시면 시스템이 쓰는 포트와 충돌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번호를 100 이상의 번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IP를 가지고 서버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이 IP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커맨드에서 IP config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게 IP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걸 깔아서 IP가 여러 개 뜨는데 보통 한두 개 뜰 거거든요. 거기서 자기 IP를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서버가 동작을 할 테니까 동작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서버가 시작되었는지 안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서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나 띄워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멘트도 그 리스트 박스에 그대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하거나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끊을 때 관련된 메시지가 발생을 하겠죠. 이 윈도우 핸들로.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가 발생하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메시지 아이디가 25001번, 25002번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클래스에. 그 번호는 당연히 바꿀 수 있고요. 바꿀 수 있는 멤버 함수가 클래스에 제공이 됩니다. 바꾸셔도 되는데 바꾸시지 않고 그냥 쓰시고 싶으면 25001번과 25002번을 쓰면 되는데 25001번은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시도할 때 발생하는 그 accept 처리를 하기 위한 메시지고요. 25002번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제가 내부적으로 정해놨으니까 정해진 기본값으로 쓰면 25001번과 25002번을 위한 함수를 제가 등록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마법사에서 대화 상자가 있고 여기에 메시지에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기본 제공되는 윈도우 메시지인데 지금 제가 25001번이나 25002번은 제가 그냥 정해놓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 메시지 추가를 사용해서 추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다가 25001번 이라고 하면 함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다가 on accept on user라고 그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접속을 시도할 때 호출되어지는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25002번도 같이 등록할게요. 그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접속을 해제했을 때 발생하는 함수니까 이름을 이렇게 read and close라고 이렇게 함수를 정했고요. 이것도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맵에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이 추가된 함수를 이제 밑에 보시면 예, 이렇게 함수가 이쁘게 잘 추가되어 있죠. 여기다 이제 내가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 함수들에는 별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작업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직접 적을 필요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그 TW 그 서버 소켓이 다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관련된 메시지만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드를 넣는 게 아니라 m서버, 그러니까 변수명 찍고 process to accept는 제공되는 함수거든요. 거기에 이 on accept 함수로 들어오는 w8과 l8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접속 처리는 이 클래스 변수 안에 있는 클래스가 tw 언더바 서버 소켓 클래스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하는 작업도 똑같아요. 접속하고 해제하거나 데이터를 수신하는 작업도 실제로 TW 서버 소켓이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 클라이언트 이벤트라는 요 함수만 이렇게 이 함수에서 요 함수만 정해진 함수만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데이터를 수신하고 끊는 작업을 이 함수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처리하는 것들을 우리 클래스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그 메시지 25002번과 25001번만 등록하시고 그 함수에다가 정해진 이 코드 두 개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나머지 작업은 알아서 다 처리되니까 특별한 작업은 더 추가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되면 요 작업만 하고 나면 이제 서버 작업은 다 끝난 겁니다. 즉 결국 이제 서버 클래스를 등록해서 접속했을 때 추가될 메시지, 클라이언트가 나갔을 때 추가될 메시지,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채팅 메시지를 전송했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시 보낼 것인지를 정하면 이 마이 서버 소켓 클래스 작업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서는 이 클래스 이제 이 새로 정의한 그죠 TW 소켓 서버 소켓에서 상송받은 마이 소켓을 변수로 등록한 후에 자기 객체 생성자에서 디스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죠. 메시지 박스 사용을 위해서 리스트 박스 사용을 위해서 디스 이렇게 넘겨주시고 그 대화 상자의 이니셜 다이얼로그에서 서버 스타트 걸고 애드 이벤트 스트링 하시고 그 다음에 예, 요 두 메시지 추가를 해서 그죠? 25001번, 2번을 이렇게 추가를 하셔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정해진 루틴, 이건 정해진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대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제 서버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리빌드 오를 한번 하고요. 예,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할 때 지금처럼 보면 방화벽, 윈도우즈 보안 경고가 뜹니다. 이 뜰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여기 보시면 다음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취소 누르면 절대 안 되시고요. 다음 네트워크에서 이그잼 서버의 통신을 허용했을 때 홈 네트워크하고 이게 이렇게 두 가지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와이파이로 어떤 망에 접속을 할 때 이거 물어보잖아요. 어떤 걸 쓰겠냐 물어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클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는 홈으로 하고 어디에는 공항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안 맞으면 방화벽이 막혀서 서버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서버를 자기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한쪽만 늘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보면 어디 가면 이걸로 하고 어디 가면 이걸로 하고 막 섞여 있거든요.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집에서는 잘 됐는데 회사 가서 안 되거나 아니면 학교 가서 안 되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 둘 다 체크하시고 액세스 허용하시는 게 제일 문제가 적습니다. 자기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 둘 다 체크하시고 액세스 허용을 누르시면 뭐 어떤 망에 접속했던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동작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팅 서버에 서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떴죠. 이것은 아까 우리가 on initial dialog에서 서버 서비스를 시작하는 후에 이렇게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뜬 거고요. 지금 아직 클라이언트를 만들지 않아서 클라이언트들이 접속을 하면 여기 이제 멘트가 찍히는 확인은 클라이언트를 만들고 나서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서버 작업은 끝났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까지 한번 끊고 클라이언트부터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